안녕하세요. 고전을 파헤쳐주는 채널 고파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의 주인공 미암 유춘이 좀 더 큰 집을 얻어서 이사하는 모습을 봤죠? 왜 그랬던가요? 예, 고향에 있는 부인 송덕봉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서울로 상경시켜서 함께 살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선조 1년 가을 9월 드디어 부인 송덕봉이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옵니다. 35세 남편이 혼자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게 못내 안타까워서 딸을 데리고 직접 올라왔던 겁니다. 예, 이때 송덕봉의 나이는 48살, 그러니까 두 사람은 7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부터는 그녀에 대한 본격적인 서울 생활을 이야기해 볼까 한데요. 먼저 그녀에 대한 소개를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송덕봉을 터득해서 조선시대 여자 이름은 어떻게 됐는지 여자 이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송덕봉은 중종 16년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주 성씨로 자는 성중이었고 호는 덕봉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죠. 예.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예, 지금과 달리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는 의식이 조선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쯤 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례,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르고 별도로 이름 대신에 자를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호를 지어가지고 누구나 부담 없이 부를 수 있게 했죠. 여러분, 퇴계라든가 뭐 율곡, 추사, 뭐 사임당, 난설은 이렇게 요즘에 우리는 호로 부르는 게 익숙하죠. 예, 이 호는 스스로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자기를 잘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지어서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송덕봉은 덕봉이 이름이 아니라 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의 이름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종손하고 문희순 선생이 미암의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신주의 함중에 그래서 이 이름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송덕봉의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요. 보통 이 심주의 함중에는 그 사람의 어떤 고인의 관직이라든가 이름이나 호를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송덕봉의 심주의 함중에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고 정부인 송씨 휘 종계 자 성중 신주라고 딱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인 송씨의 이름은 종계다, 이게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송덕봉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송종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흔히 조선시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예. 근데 여러분, 여자들한테 이름이 없었다? 인구의 절반이? 노비들도 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예, 한국의 역사상 그 어느 시기에도 여자한테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어떤 시대라든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자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원래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요, 일기나 편지나 문집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개인 기록에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미암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묵제 이문건이, 그분이 이제 묵제일기나 양아록 같은 거를 남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부인 그 김돈이를 비롯해서 며느리 김종금, 딸 정중, 순정, 그리고 또 뭐 손녀 숙희, 숙복, 숙녀, 또 증손녀, 희정, 이런 여자 이름들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록에는 여자의 이름이 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요, 이능화, 20세기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 학자인 이능화는 조선 6구에서요,
조선시대 여자 이름에는 순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순할 순자를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목재 이문건 집안의 여자 이름도 보듯이 그 당시의 여자들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쩌면은 오늘날 여자들보다도 옛날 여자들의 이름이 더 다양하고 또 예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현재 남아있는 그 조선시대 여자 이름들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난설은의 원래 이름 아세요? 예, 허초희입니다. 허초희. 이쁘죠? 예. 그리고 조선 중기 때 음식 디미방의 저자인 장계항, 계항,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부인 홍혜환, 예, 그리고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였죠. 강정일당의 원래 이름은 강지덕입니다. 지극한 덕을 갖춘 사람. 예, 어떠세요? 조선시대 여자 이름 생각보다 다양하고, 예, 예쁘고 깊이가 있죠. 예, 이렇게 조선시대 여자들은 다 이름이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요, 남녀 차별이 이렇게 굉장히 심한 성리학이 정착해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남기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이제 많아집니다. 그 이유를요, 유형원의 반개수록의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로 딱 꼽습니다. 유형원은요. 첫 번째, 조선 후기 여자들도 이제 남자처럼 나이가 들면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름 대신에 자나 홀로 부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법에 이어서, 성리학의 내법에 이어서 여자 이름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거나 이렇게 남기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삼종제도입니다. 여자들은 삼종제도가 있었죠. 뭐예요? 삼종제도가? 예,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남편의 사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삼종제도가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여자들도 남자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름조차도 남자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름 대신에 아무개집 딸, 뭐 아무개집 무슨 뭐 아무개집 처, 아니면 뭐 아무개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됐던 거죠. 이런 사정들 때문에 조선 후기 여자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고 자나 호만 남아있게 됐던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여자들도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성리학적 사유로 인해서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남기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원래 이름은 다 있었는데 사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특히 성리학의 그런 내법이라든가 함동지도 같은 그 상당히 가부장적인 의식에 의해서 여자들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 이게 원래 조선시대의 여자들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